그래서 착한 경영, 제가 말하는 착한 경영은 바로 거기에 근거를 한 경영이에요. 그리고 저의 경영뿐만이 아니고 피터 드러커의 경영, 모든 경영 사상가의 경영이 바로 이런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원리라는 게 뭐예요? 지속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경영을 한다면 당연히 협력하는 게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단기적으로 움직이면 경쟁이 기본이죠. 경쟁은 빨리 쫓아가는 선점 게임이에요. 빨리 가서 기대 꽂아서 내 땅 만드는 거예요. 경영이라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4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패러다임과 프린시플, 프랙티스, 그리고 메소드 툴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 메소드 툴은 가장 간단한 거죠. 이건 뭐 내가 엑셀 잘 쓴다 뭐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제. 프랙티스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나중에 같이 공부할 TOC,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를 요번엔 못 해드리지만 뭐 린, 식스 시그마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에.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했다 하는 것도 다 프랙티스예요. 프린시플은 그 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경영 원리들이죠. 경영 원리. 이걸 이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 패러다임은 앞장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아까 게시탈트 전환도 말씀드렸고 했잖아요. 사람이란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죠? 이 미래를 어떻게 쳐다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이 패러다임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체계를 갖고 있고요. 이 패러다임이 잘못되면 밑에가 다 어그러져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올바로 셋업하고 프린시플을 열심히 배워야죠.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할 줄 알게 내 몸에 장착해야죠. 요게 여기까지가 되면은 요게 이제 생산 수단이 되는 겁니다. 지식 근로자 지식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생산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냐? 이 패러다임은 바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이미 바뀌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보통 빨리 발전하는 사회는 왼쪽에서 출발을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빨리 속도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났어요. 이 선진국들은 이게 100년, 200년 사이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나서 이 게임에 익숙하신 분들이 아직도 다 리더예요. 살아계시다고요. 근데 상황이 오른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왼쪽에서는 먼저 시장에 대해서는요. 만들면 팔린다예요. 열심히 돌려라. 제품 많이 만들어라. 재고 아무리 쌓아도 상관없다. 어차피 팔릴 거니까. 이렇게 공급 부족 상황에서 게임을 시작했던 분들이 이제는 나중에 마케팅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뒤집혔단 말이에요. 반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팔리지도 않을 물건을 열심히 공장을 돌리죠. 환경 변화도 환경은 오늘 결정하나 내일 결정하나 상관없는 시대를 오랫동안 살아왔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변할 뿐더러 아주 복잡하고 예측이 불가능하죠. 고객 가치도 이거는 가치가 있는 것이야 하고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는 거를 전부 생산자가 알아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지들끼리 만들어 놓고 고객한테 가가지고 이거 좋은 건데요 이렇게 설득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고객한테 물어보고 고객이 진짜 먼저 고객의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고객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그게 가치 있다고 내가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도권이 바뀌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모든 것들이 고객 중심으로 다 가 있어요, 지금. 사람에 대해서도 이건 아주 심각한 건데 나중에 이제 이 6번째 시간에 이걸 좀 더 많이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 지금 보면은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조직들 많잖아요, 그죠? 많은 정도가 아니죠. 그렇지 않은 회사를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냐?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고생 안 해보고 제대로 견뎌내지 못하는 이 젊은 친구들이 너무 복에 겨운 거냐?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요, 내가 채용해서 월급만 줘도 고마운 거예요. 그렇지 않은 시절에 이제 교육도 제대로 받고 내가 생계수단 이상의 것으로 내가 일을 바라볼 때는 자기를 실현하고 싶어요. 그걸 통해서. 이 두 개는 전혀 사람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 못하게 되면 사람을 제대로 다룰 수가 없어요. 제대로 사람하고 교감을 할 수도 없고 소통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이 산업화의 초창기와 안정기, 성숙기에는 사람에 대한 관점도 다르고 이 조직을 채우고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도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예전에는 내 말만 들어. 너희들 각자 열심히 하면 모으면 우리가 좋아질 거야. 이런 소위 말해서 부분 최적화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죠. 그런데 조직이 커지고 복잡해지면 그렇게 못해요.
이 조직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전체 최적화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부분 최적화와 전체 최적화는 다음 시간의 주제예요.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미 우리 사회는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를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왼쪽의 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왠지 모르게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이 다 안 맞는 것 같고 삐걱삐걱 되잖아요. 근데 마땅한 대안도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게 다 이런 거란 말이죠. 이쪽에 땅을 디디고 있으면서 여기서 방법을 아무리 찾아봐야 안 되는 거죠. 그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유통기한이 끝났어요. 유통기한이 끝난 우유 갖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 봐야 안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유통기한이 이제 새로 시작된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전의 패러다임은 이런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여기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익숙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이 기회의 땅이 열려 있었던 오랜 기간 동안에 몇십 년 동안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던, 지금 이제 중국도 그렇잖아요. 독점적 정보를 갖고 있으면 사업을 잘하게 돼 있죠. 그죠? 남들보다 독점적인 정보를 땅 개발한다 그러면 떼도 버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 그 독점적 정보는 더 좋은 정보가 오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전제 조건이 돼요. 그러면 기회 선점을 하고 기득권을 구축하게 됩니다. 당연히 충분한 자원이 생기죠. 그 자원은 바로 돈 벌어주는 근원이 되죠. 열심히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 게임은 해본 사람이나 해요. 해본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리더가 되죠. 리더가 야 너희들은 군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지시한 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돈이 막 벌려요. 단기적인 이윤 극대화를 합니다. 돈이 벌려요. 계속 벌어요. 이렇게 이 사이클 계속 돌려요. 계속 돌려요. 아직도 만족 못해요. 계속 돌려요. 그러다가 언제 이 루프에서 탈출하느냐? 바깥 세상에서 야 니들 돈 너무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마지못해서 이런 걸 하죠. 사회봉사도 하고 직원들한테 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을 위해서도 뭐라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돈은 썼으니까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고요. 인간 존중을 하는 기업이고 우리는 고객을 하늘과 같이 떠받드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했었어요. 산업 초창기에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대꽃기 게임이에요. 세상에 기회가 널려 있을 때 누군가가 먼저 가서 선점을 하면 그게 내 땅인 게임이에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걸 했었고 옛날에 미국도 이렇게 했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 시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서부로 뛰어갔잖아요. 걔네들도 이렇게 했어요. 우리보다 더 심하게 했습니다. 걔네들 총 쐈어요. 그래서 사람도 죽었단 말이에요. 우린 총은 안 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기업 경영하다가 총 맞았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정화된 사회로 저성장 시대로 투명한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 이 게임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게임은 뭐냐면 내 방식대로 돈 벌어 그리고 번 돈 갖고 좋은 일 해봐. 게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 종교 활동한다는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해요. 종교 활동한다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이 뭐 성경이라든가 경전에 써 있는 방식대로 경영을 해. 야,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 그거는 거기에 있는 내용이고 나는 세상에서 이 방식대로 돈 버는 거야. 그 대신에 난 돈 벌었으니까 이제 뭐 헌당도 하고 무슨 자선 사업도 하고 무슨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발전할 때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 리더나 경제 리더들 중에서 입에서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말이 나온 거를 몇 번이나 들어보셨어요? 거의 못 들어요. 거의 못 듣습니다. 근데 이 국제 포럼이나 이런 데서 자세히 들어보면요. 그 말이 수십 번씩 나와요. 선진국의 지도자 입에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고민 안 하는 사회죠.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전제 조건으로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경영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게 아니면 조금 전에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게임은요. 만약에 그 게임이 내 게임이다 그러면 경영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경영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패러다임에서 왼쪽과 오른쪽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왼쪽이 빨간색이고 오른쪽이 파란색이에요.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걸 모으면 빨간색은 권위주의적 경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내 말 들어. 우리는 빨리 돈 벌어야 돼. 뭐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파란 걸 모으게 되면 깨어있는 경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고객을 중심에 두고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제가 6시간 동안, 6번의 강좌에 걸쳐서 나눌 내용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지속 가능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여기 인간 존중, 협력, 헌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아까처럼 내 방식대로 돈 벌어, 그 다음에 좋은 일 해가 아니고,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아까 돈 벌면 사후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들, 이 가운데 동그라미 있는 부분, 이게 돈 벌고 나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이걸 해야 돈 버는 거예요. 탁월함에 도달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탁월함이 티포텟의 원리에 의해서 단기적인 승부에서는 아마 이기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승부가 한 번에 안 끝나거든요.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오랜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게임에서는 이게 탁월함의 전제 조건입니다. 착한 경영을 누가 착하기만 해서 돈 벌 수 있어요? 경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착한 경영의 착한은 그냥 선하다의 뜻도 물론 있지만 바른 경영, 참 경영이라는 뜻이에요. 원리에 입각한 경영이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경영입니다. 누구보다도 탁월한 성과를 어떻게 거두느냐? 장기전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 경영으로. 세상에 공헌하면서 더불어 살면서. 그것이 착한 경영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을 공유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착한 경영의 가장 저는 밑바닥의 토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나눌 내용들도 전부 이 세 가지를 밑바탕으로 해요. 고객을 가운데 두고 사람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인간 존중의 경영을 하면서 그걸로 가장 강력한 시스템과 팀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을 때 우리는 지속 가능 경영에서 가장 탁월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을 앞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재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읽으셔야 될 책들 이렇게 쭉 해놨는데 그 다 이분들 책들이에요. 이분들이 놀랍게도 우리나라 경영학과에서도 잘 안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번역 안 돼 있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는 에드워드 데밍 같은 분은 이분의 대표 서적은 아예 번역도 안 돼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 경영자들이 이런 책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번역이 돼 있더라도 여기 이분들의 대표 저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그 경영자들이 우리나라의 경영자들 전체 통틀어서 몇 분이나 되실까? 글쎄요. 이 중에 반이라도 읽으신 분이 계실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얇은 2시간이면 읽는 책 같은 거는 무지하게 읽으시잖아요. 그죠? 자, 이제 제가 앞으로 공유할 내용들도 이제 이런 분들의 사상을 이제 밑바탕으로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꾸준하게 이분들의 대표 저서들을 찾아가지고 읽어 나가시길 바라고요.